자, 어우, 잠깐만. 이거 NG인데 다시 찍기 귀찮으니까 그냥 갈게요. 선생님 커피를 타왔는데 그 이것저것 좀 옮기다가 커피를 쏟았어 조금. 음, 음, 음. 확률과 통계 첫 번째 시간인데 시작부터 좋지 않은 게 우여곡절이 많겠구만. 그쵸? 음, 갑시다. 조심조심 커피는 소중하니까. 자, 오늘은 확률과 통계 첫 번째 시간이에요. 여러 가지 순열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문제도 뭐 11문제? 11개가 다던데? 별거 없습니다. 자, 이 강의를 이제 본격적으로 찍기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NPEC이 뭔지 모르겠다. NPR이 뭔지 모르겠다. OP4가 얼마인지 난 도저히 모르겠다. 그리고 어차피 계속 가는 거 추가로 NCR이 뭔지 모르겠다. NPEC, RPEC, N-RPEC이 뭔지 모르겠다. N팩분의 N-RPEC이 뭔지 모르겠다. 본인이 여기서 할 줄 아는 게 3개 이하인 경우 3개 포함이야. 여기서 본인이 대답 못하는 게 3개 이하인 경우 신교육과정 수학하 선생님이 작년에 다 찍어놨죠. 거기 경우의 수 단원을 듣고 오세요. 문제는 안 풀어도 좋으나 개념 설명 정도는 찾아 듣고 이 강의를 수강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안 해주고 기초적인 요런 질문이 나온다면 난 받아주지 않을 겁니다. 갑시다. 자, 첫 번째 유형은 원순위. 요거 뭐 이렇게 유형별로 해줄 게 없고요. 그냥 바로 문제풀이 들어가면서 문제 안에서 이렇게 해석해라 라고 알려줄게요. 18번. 처음에 나오는 거는 원순열 문제입니다. 회전이 가능한 애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단 문제풀이 앞서서 원순열에 대해서 뭐가 문제가 되는 것인가 우리가 한번 직관적으로 알게 해보자면은 원탁에 4명이 앉을 거예요. 근데 의자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의자도 동그라미로 할 걸 그랬다 야, 그치? 근데 요 4명은 그러니까 요 원탁 2개가 나란히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원탁도 있을 수 있고 저런 원탁도 있을 수 있다. 그냥 최종 결과만 2개를 가지고 비교를 해보세요. 두 결과가 같은 결과인지 다른 결과인지. 자, 첫 번째 원탁에는 1, 아이고 색깔이 자꾸 똑같으면 안 되지. 1, 2, 3, 4 앉았고 그 다음은 1, 2, 3, 4 앉았어. 이 두 가지 경우가 서로 같을까요? 다를까요? 고민하는 시간 5초 줄게요. 그냥 직감적으로 얘기해. 틀리면 어쩔 수 없지. 맞으면 다행인 거고요. 학교 수업을 들어서 하는 거겠죠. 그쵸? 둘은 같습니다. 원탁에 뭔가를 안 친다라는 거는 예를 들면 실생활에서는 예를 들면 실생활이야.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의 식당이 있어. 그 식당 안에 원탁이 있어. 원탁이 있어서 야, 이러면 또 머리 아파진다. 야, 미안해요. 음, 왜 저런 게 아직도 미흡하지? 요즘 잘 강의 안 찍어서 그래. 1, 봐봐. 신기술을 보여줄게요. 1, 막 이렇게 앉는 거랑, 응? 잘 기억해도. 자, 이게 신기술입니다. 선생님이 자꾸 도입하고 있죠. 이렇게 하는 거랑은 분명히 다를 거란 말이야. 아까는 1, 2, 3, 4였고, 그치?
상대적인 어떤 주변 배치에 따라서 어? 1 등 뒤에 벽이 없었잖아. 근데 여긴 벽이 있죠. 그럼 이 경우는 회전순열, 회전되는 원순열이라 그래도 주변 구조물들을 우리가 따져봤을 때 절대 같은 것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옵니다. 하지만 수학 문제잖아. 어? 이 실생활이 아니잖아. 수학 문제잖아요. 어. 수학 문제는 그딴 거 안 합니다. 그냥 얘네는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원 하나 있는 거야. 의자가, 아이고, 의자가 이렇게 네 개 있는 거고. 그냥 이런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결과물이, 어? 이 결과물이 이렇게 조금씩 옆으로 돌아도 결국 이 방향으로 1, 2, 3, 4 쓰는 게 똑같다면은 결국 같은 경우를 말하는 걸로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원순열의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고요. 이거를 이해하셨다면 본격적으로 원순열 푸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원순열은 두 가지 방법으로 풉니다. 두 가지 풀이를 다 쓸 줄 아셔야 그때그때 빠른 풀이를 찾을 수가 있어요. 결국 원리는 똑같아. 자, 첫 번째는 기준 먼저 앉히기, 안히기, 기준 먼저 안히기, 그 다음에 중복 횟수 나누기. 이 두 가지 선생님이 명명한 이 두 가지 풀이법 중에 하나로 무조건 풀립니다. 둘 다로 무조건 다 풀려요. 당연히 둘 다로 풀려요. 얘 같은 경우는 둘 다 설명을 해줘 볼게. 자, 기준을 먼저 앉힌다라는 게 뭔 말이냐면 아무리 이게 회전되는 상황이라도 1이 한 번 앉고 나면 1 여기에 2, 3, 4 이렇게 앉는 거랑 남은 새 놈들끼리 자리 바꾼다고 4, 2, 3 이 새끼리 자리를 바꾼다고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아, 미안해 말을 잘못했어. 1을 먼저 앉혔어. 다시 1을 먼저 앉혔는데 내 색깔을 달리해서 보여줄게. 2, 3, 4 얘네 세 명이 아이씨 너 왜 거기 짱 박혀있냐? 야 우리끼리라도 자리 바꾸자 해가지고 지들끼리 자리 바꿨어. 4, 2, 3 그랬을 때 원래 하늘 색깔 색으로는 1, 2, 3, 4 이런 시계 방향에 반시계 방향에 회전을 하면서 순서대로 앉은 거지만 바뀐 색에서는 바뀐 자리에서는 1, 2, 1, 2, 3, 4 뭐 이렇게 가죠. 앉은 배치가 달라졌죠. 1을 기점으로 1의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친구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는 전혀 같은 경우가 아닙니다. 똑같아요. 이 그림 1의 왼쪽 어떻게 해야 돼? 1의 반시계 쪽으로 2, 시계 방향으로 4가 있고 1의 반시계 쪽으로 2, 시계 방향으로 4가 있잖아.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그쵸? 얘는 근데 그게 아니잖아. 그래가지고 아무리 원순위를 복잡해도 누구 한 놈 안 치고 나면은 다음은 끝이다. 중복되는 게 나올 수가 없다. 그럼 처음에 한 놈이 앉을 수 있는 경우를 우리가 세주면 되는 거예요. 처음에 한 명이 앉을 수 있는. 이 경우는 어디를 안, 1이 여기를 앉나, 여기를 앉나, 저기를 앉나, 저기를 앉나, 어디를 앉아도 어차피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의자만 덩그러니 4개 있는 거라서 똑같아요. 이럴 때는 앉을 자리가 한 가지. 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갈 수 있어서 이 그림 설명 이후 그림 바꿔서 좀 더 얘기를 해줄게요. 자, 1이 먼저 앉았으면 남은 3명 그냥 앉혀버리면 돼요. 그게 3팩입니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교과서나 문제집에 나와 있는 공식대로 가시다가 큰일 납니다. 틀리는 문제가 반드시 나오고 이해 안 가는 상황이 나와요. 제 선생님 풀이대로 하면은 이 두 가지 중 하나를 적용하면 이해 안 가는 풀이는 전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중복개수 나누기. 중복개수 나누기 뭐냐면 나 그런 건 잘 모르겠고요. 그럼 4명을 다 앉혀. 4팩. 4명을 다 앉혀버리고 그 다음에 뭘 생각하냐면 그래 만약에 1이 여기 앉아있었다 쳐. 그러면 이 의자랑 똑같은 의자가 몇 개인지를 칠해보는 거야. 하나, 둘. 다 똑같죠? 얘가 뭐 90도, 90도, 90도 돌아가면 다 똑같잖아. 어차피 똑같잖아. 그치? 그럼 이러한 경우에
결국 똑같은 의자가 전체 몇 개냐라고 보면 4개가 똑같죠. 중복 개수가 4개가 나와서 4팩을 사러 나오면 3팩입니다. 둘의 계산 결과값은 같아요. 이게 기본적인 원순열 문제예요. 원순열 문제가 총 3개가 1번부터 3번까지인데 이 설명 끝나면 한 방에 다 풀어버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만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풀이 방법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풀이 방법은 여전히 똑같은데 그림만 좀 바꿔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지요. 좀 어렵게 다가올 수 있어요, 처음에는. 네. 일단은 제일 먼저 이게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제일 먼저 우리 학생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저 상황들, 선생님이 똑같다고 하는 상황들이 본인에게도 똑같다고 느껴지는지 그거를 먼저 아셔야 돼요. 거기서부터가 시작이야. 자, 마치 유형 3번 문제랑 비슷하죠. 자,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랄랄라 사람이 총 8명이 8인용 테이블인데 애들이 왔어. 앉아야 돼. 앉아야 되는데 기준이 먼저 앉힐 거야. 너가 도착했어 여기 식당에. 음, 어디에 앉아서 먹을까? 어디에 앉을까? 그거를 고민하는 거죠. 그게 기준 먼저 앉히기다라는 거죠. 고민을 해보세요. 내가 앉았을 때, 예를 들면 여기를 앉는 거랑 여기 앉는 거랑 어디 앉을까 고민하는 거는 의미가 있다 없다? 이거 그냥 이렇게 180도 돌려버리면 똑같아요. 그쵸? 저런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너가 처음에 와서 이렇게 구성된 테이블에 의자에 앉을 건데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몇 군데일까 고민을 하자면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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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둔 4개입니다. 왜 4개일지, 왜 여기는 안 세는지. 물론 이렇게 세서 4개라고 해도 되고 어쨌거나 이런 쪽의 의자들이 골라줘야 돼.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해서 총 너가 앉을 수 있는 곳은 4가지. 너가 어딘가 앉아 있다면 너를 마주보는 사람, 네 시계 방향에 있는 사람, 반시계에 있는 사람, 그 건너편에 있는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은 너로 인해서 상대적인 위치가 결정이 돼. 그래서 남은 사람 7명을 그냥 팩토리얼로 깔아버리면 됩니다.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거 선생님이 많이 해봤는데 오래 가르쳤잖아 일을, 그치? 뭘 어려워하냐면 요거 4개를 못 뽑아요. 서로 다른 자리를 골라야 돼요. 다른 자리. 아까도 말했지만 서로 다른 자리 골라야 되는데 얘랑 얘요 이러고 있으면 나 바보 이렇게 얘 인증하는 거예요. 바보. 아시겠죠? 자, 중복 개수 나누기는 뭐냐면 몰라 8명 왔다니까 그냥 8팩 해. 일단 8팩 하자고. 그랬을 때 의자 아무거나 잡아. 얘 잡자. 얘랑 똑같은 의자가 어디 있어? 얘밖에 없죠. 총 7회전 의자가 몇 개야? 2개. 나누기 2 하면 됩니다. 이거들은 같은 값을 의미합니다. 아시겠죠? 이제 문제 풀이 들어갑시다. 더 이상 설명을 하기도 귀찮고 할 것도 없다. 이 정도면 진짜 많이 설명한 겁니다. 자, 18번. 내 쌍의 커플이 원탁에 둘러앉을 때 의자가 뭐 이렇게 앉아야 되나 보다. 뭐 대충 이렇게 할게요. 그냥 굳이 안 이래도 되는데 그냥 보기 편하게 이거나. 어쨌든 커플이면 뭐 어떻게 앉을 거 아니야, 그치? 둘을 짝질 거 아니야. 그니까 그냥 군말 없이 가자고요. 귀찮으니까 좀 부각했다 그래. 부각? 하이라이트를 줬다? 뭐 아무튼 그런 거라고 생각하자고요. 내 쌍의 커플이 원탁에 둘러앉을 때 커플끼리 이웃해야 돼. 다 공지수정합니다. 강의 초반에 6개 중에 3개 이하로 모르면 문제 풀고 오라, 아니 개념 설명 듣고 오라 그랬지. 그러지 말고 대표 유형 강의 수강하고 오세요. 수학하 모든 문제 강의 듣고 다 듣고 문제 한 번씩 다 풀고 대표 유형 한 개씩은 강의 듣고 다시 풀어봐야 돼. 그러고 들어요. 만약에 모르겠으면
지금 하는 설명은 그걸 바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이상의 친절은 베풀지 않습니다. 알겠죠? 이히 이상한 짓 하고 있네요. 죄송합니다. 네. 별게 많다, 기능이. 자, 이웃한 애들은 한 덩어리를 봅니다. 그러면 결국 사람이 4명이야. 4명을 원탁에 앉히는 경우 기준 먼저 앉히기를 통해서 아무나 한 명 먼저 앉고 남은 세 커플이 앉아버리는 게 3팩. 그러나 각각의 커플이 남자, 여자, 남자 이렇게 자리를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거 2팩이 4개 총. 저게 답이 되겠습니다.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왜 곱했어? 다 안 쳤으니까 곱했죠? 이런 간단한 얘기들은 할 필요가 없다고. 그 강의 듣고 오시면 된다고. 23번. 귀찮네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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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를 칠하겠대. 몇 가지 색? 7가지 색 모두 써서 여기 들어갈 거 7가지. 남은 6가지는 회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처음에 아무나 한 색깔, 6개 중에 색깔 하나를 저기다 칠하는 게 한 가지야. 그 다음은 남은 5개 깔아버리면 되죠. 5팩. 여기서 이제 이 정도 왔으면 솔직히 얘가 약간 의문이 들어야 돼. 선생님, 쟤 왜 계속 1이에요? 하면은 너희 생각은 어떤지. 만약에 저게 1인 게 어, 의문이 드는 친구들이 있다면은 어떤 식으로 의문이 들고 본인의 의견은 어떤지, 저게 1이 아니라 뭐였으면 좋겠는지 그런 거를 우리 선생님 학생 같은 경우는 문자로 묻지 말고 수업 시간에 한번 물어보시고 문자로 물어봐도 되겠다. 선생님 학생이 아닌 이제 유튜브 시청자인 경우는 댓글로 남겨보셔. 의논을 해보자고. 내가 저게 1인 거를 이해를 시켜줄 테니까. 듣고 나면 이해가 돼요. 경우의 수에서 1이라는 거는 반드시 일어날 일 중에 하나인 거죠. 그치? 확률에서 그런 건가? 뭐 아무튼 뭔가 선택지가 없다는 거야. 그거 하나밖에. 어, 너희들도 선택지가 그거 하나밖에 없죠.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립니다. 아, 선생님이 이번 주 고된 실습의 시작으로 조금 피곤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무튼 답은 그거랑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지만 7 곱하기 5팩 이게 답이 됩니다. 회전되는 거 따로 안 되는 것도 따로 그렇게 분리해서 생각하면 돼요. 28번. 그림 똑바로 그리기 귀찮다. 몇 개 없잖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기준 먼저 앉히기 3 곱하기 5팩. 자, 중복 개수 나누기. 일단 다 앉히고 의자 하나 딱 정해서 똑같은 의자 여기 있네. 그러면 좀 색칠된 게 두 개니까 나누기 2. 요거나 서로 같다. 원순열을 충분히 설명했어요. 넘어갑시다. 자, 중복순열. 중복순열이란 말 자체가 의미 없어요. n 파이 r 뭐 n의 r승 이런 공식이 있대요. 나 이거 안 써요. 선생님은 요 공식이 뭔지는 알아. 얘를 보고 이렇게 써야겠다. 3 파이 5는 3의 5승이다. 이거는 알아. 근데 문제풀이에 이렇게 안 써요. 아시겠죠? 왜 안 쓰는지 이건 중학생 갖다 줘도 풀어요. 너네가 중학생이었으면 풀었어. 근데 이걸 어려워하는 친구가 있다면은 만약에 이걸 어려워하는 친구가 있다면 이거 지금 고등학교 돼서 만나서 심리적으로 압박되는 거예요. 야, ABCD가 있는데 방은 3개밖에 없대. 애들한테 방 배정해줘야 돼. 야, 사람이 4명인데 방이 3개면은 뭐 애들 막 아무 데나 들어가서 자도 된다는 거 아니야. 그쵸? 물론 너는 혼자 자겠지. 왕따니까. 알아요. 근데 여긴 너가 없잖아. ABCD, CD. 아무튼 나 같으면 혼자 잔다. 제일 넓은 방이나 좁은 방에서 혼자 자도 그 제일 넓은 방이 될 거 아니야 상대적으로 그치? 아, 이런 방 혼자 써야지 놀러 가면 그래 쾌적해 옆에서 코고는 소리도 안 들리고 아무튼 네 오랜만에 강의 찍으려는데 몸도 노곤하고 죽겠습니다. 아,
자, A 보고 방을 고르라 그래. 얘가 고를 수 있는 방 몇 가지? 세 가지. B 보고 방 고르라 그래. 얘가 방 고를 수 있는 거 몇 가지? 세 가지. C는 세 가지. D도 아무 방에나 막 골라도 된다 이거야. 3에 4, 이거를 3, 파이, 4 이렇게 쓰지 말라고. 어설프게 지금 4, 3 있는데 이 어설프게 공식 써서 풀려고 하면은 얘는 말려요. 학교에서 몇 파이 몇이라고 문제에서 묻는다면 이 식을 세워놓고 요걸 토대로 3파이 4를 추론하라고. 사람 넷인데 숫자가 3개네. 방이 3개네. 4파이 3인가? 이래버린 순간 틀리는 거라고. 알았지? 조심해야 돼요. 내가 하지 말라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37번. 일렬로 나열된 전구 4개. 전구, 꼬마 전구. 우리 알죠? 필라멘트. 꺼지거나 켜져서 만들 수 있는 신호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키고 뿌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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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켜지고 이러면은 뭐 어떤 신호가 하나 나왔다는 거야. 문제 이해를 잘해야 돼요. 한글이 이해가 안 돼요. 문제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럼 나도 어쩔 수가 없어요. 어? 이해를 할 수 있으셔야 되는 거 아시죠? 우리 사고력을 키웁시다. 우리가 하는 모든 공부는 결국 사고력을 요구하는데 사고력은 길러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늘려야 되는 거예요. 마치 다이어트와 같아. 내가 너 대신 밥을 먹는다고 네 살이 빠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한테 운동을 시킨다고 네 살이 빠지는 게 아니야. PT 받는다고 살 빠지는 거 아닙니다. 아시죠? PT 받는다고 살 빠지는 거 아니야. 이거 왜 지었냐 이건. 헬스 다닌다고 살 빠지는 거 아니고 너가 뭐 수영을 다니든 뭘 하든 살 안 빠져요. 먹는 거 안 줄이면. 너 스스로 해내야 되는 부분들인 거예요. 이런 문제가 이해가 안 된다라는 부분들이. 자꾸 읽어봐. 이거 보편적으로 이해되게 써는 거야. 선생님이 딱 봤을 때 어렵다 싶은 건 얘기를 해줄게요. 좀 가끔 좀 이상한 문제들도 있긴 해. 없진 않아. 39번은 말이 진짜 이해가 안 될 게 아니라 잘 나와 있는데. 문제가 진짜 이상하게 출제된 것도 있는데 지금 요 센수학에는 없네요. 갑시다. 자, 얘를 ON 할지 OFF 할지 선택지가 두 개야. 얘도 두 개, 얘도 두 개, 얘도 두 개. 다 두 개란 말이야. 첫 번째, 내가 너한테 물어볼게. 첫 번째 전구 킬까 말까? 경우의 수 몇 가지? 두 가지. 얘 킬까 말까? 경우의 수 몇 가지? 두 가지. 얘는 두 가지. 그럼 얘는 두 가지. 근데 요것들을 다 해버리면은 모두 안 킨다. 하나도 켜진 전구가 없다의 경우가 하나 튀어나와요. 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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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프. 그치? 그거 하나는 빼줘야 아무것도 키지 않은 거는 신호에서 제외한다고 했으니까 오류도 같이 제외를 해주시면 전체 신호의 개수가 나오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40번. 5, 6, 7, 8, 9 중복으로 허락한 네 자리 비밀번호를 만들 때 마지막 자릿수가 짝수인 비밀번호겠어. 중복으로 허락한데 5, 6, 7, 8, 9에서 그럼 6 아니면 8밖에 못 가잖아. 나머지는 아무거나 다 와도 돼요. 5, 6, 7, 8, 9 숫자 5가지 남아 있습니다. 5가지 숫자를 가지고 맨 앞에부터 숫자를 배열하면 처음엔 5개 중에 하나 쓰시고요. 그 다음은 5개 중에 하나, 그 다음 5개 중에 하나 하지만 마지막은 2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중복을 허락했기 때문이죠. 쓴 숫자 또 써도 된다고 말을 한 겁니다. 문제가 다 깔았어요 이미. 맨 마지막만 짝수로 떨어지면은 이 비밀번호는 짝수인 네 자리 비밀번호가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주셔야 돼요. 넘어가죠. 45번 함수. 난 정말 쉽게 찍고 있는데 푸는 너희들은 고생을 좀 해야 돼요. 순열 좀 안 듣고 바쁘니까 시간 없어 하면서 만약에 이거 지금까지 듣는 친구 있으면 너가 내 학생이면 진짜 죽을 줄 알아. 알았지? 무조건 듣고 와. 아까 내가 말했던 거 대답 하나도 못했으면 뭐지? 왜 저기서 곱하시지? 이웃하는데 뭐 한 덩어리를 왜 묻지? 만약 그런 내 유튜브 시청자라도 내 학생이 아닌 시청자라도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아니 저기서 왜 곱하고 뭐 팩토리얼 뭐고 뭐 아씨
아, 짜증나. 이런 친구들 있으면 구독을 취소하고 딴 데로 가시든지 아니면 그 수학 하 맨 마지막 단어의 경우에서 나는 꼭 보고 와요. 꼭 보고 내가 설명 중간에 정정했죠. 대표 유형 문제 풀이 보시고 직접 손으로도 한번 대표 유형 다시 한번 풀어 보시고 그 다음에 넘어오라고. 내가 다 풀라고는 안 할게요. 이게 좀 근데 좀 조금 문제가 있는 게 바로 님들의 그 윗학년 한 학년 선배들 현재 고3인 분들은 이게 확률과 그 수학하의 그 마지막 단원 우리가 팩토리얼, NPR, NCR 이런 걸 처음 배우던 그게 요거랑 한 단원에 엮여 있었어. 한 흐름으로 쭉 갈 수 있었다고. 근데 지금 너네들은 겨울방학 내내 다 까먹어 놓고 이걸 하려고 하니까 그게 기억이 안 나고 요것도 못 하겠고 마음은 급하고 그런 상황에 처해지는 거죠. 이거는 무조건 그 앞부분 복습하고 오시는 걸 추천해요. 앞으로 계속 그 앞부분 안 됩니다. 만약에 내가 풀다가 2단원, 3단원 풀다가 안 돼.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은 그 앞부분이 문제인 거야. 3단원부터 확률이네. 요 책을 풀다가 통계 파트 전에 통계가 5단원부터 통계거든요. 그럼 4단원까지는 풀다가 막히면 보통 그 수학하에서 처음에 NPR, NCR 이거 습관이 안 잡혀서 틀리는 거예요. 보통. 그만큼 그게 중요한 거야. 알았죠? 계속 지랄하네. 그래도 보편적인 지랄입니다. 왜냐면 나라도 숙제 그렇게 하라 그러면서 갑자기 이거 한 단원만 숙제 공부하려고 그랬는데 공부량이 늘어나 버리면 나라도 슬플 것 같아. 나라도. 어쩌겠어. 그게 전공법인데. 세상은 돌아가는 길이 방법이 없어요. 무조건 빨리 지름길도 아니고 갈 길이 그거밖에 없어. 외나무 다리, 외나무 다리. 너희들의 목표로 너네들이 갈 길은 요거야, 요거. 아니면은 그냥 먼 발치에서 다른 길 없나고 두리번거리면은 먼 발치에서 그냥 목표가 저기 있는데 계속 빤히 바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갑시다. 모든 함수야겠어. 일반적으로 함수란 x, y, z가 정의역이고 1, 2, 3, 4, 5 얘들이 공역인데 정의역이 공역들 중에서 한 명을 골라주는 게 함수입니다. 그렇게 선택된 공역은 치역이라는 게 되는 거고 예를 들면 귀찮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x가 1을 골랐으면 1은 치역이 되고요. y가 2를 골랐으면 2도 치역이 되고 z가 3을 골랐으면 3은 치역이 되는데 4랑 5는 치역은 아니고 그냥 공역인 거야. 어쨌거나 공역 안에서 한 명을 골라줘야 되는 거야. 누가? 정의역이. 그렇다면 x가 고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5명이 나왔으니까 5가지. y도 5가지, z도 5가지 해서 5의 3승이 전체 함수이겠습니다. 모든 함수를 다 그렸을 때 총 125개가 나온다는 건데 자 fx가 3인 함수래요. 이거 무슨 함수라 그래 이거? 이 함수 이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씁니다. 상수함수라고 합니다. 시간에는 x가 있는데 여기는 x가 없어. x에다 뭘 집어넣든 3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모든 x, y, z 정의역이 다 3으로 갔을 때 이걸 상수함수라 그래. 화살표가 다 3한테만 가야 돼. 그릴 수 있는 경우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다 3한테 간 거. 여기까지 합시다.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이게 고등학교 과정은 정말 그 참 단원 통합적이고 막 이전 교과 과정 많이 반영되고 막 그런 느낌이 올 거예요. 한 문제 한 문제가 어렵게 지나갔다면 이 시기를 잘 이겨내시면은 아름다운 20살을 맞이할 수 있을 거고 여기서 좌절하면은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세상 모든 사람이 자기의 꿈을 쫓아 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선생님도 지금 비록 치과대학을 다니고 있지만 선생님의 꿈은 치과의사가 아닙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이 직업으로 온 만큼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고 실습하고 좋은 치과의사가 되어야 하는 운명에 처했지만 난 치과의사가 되고자 하는 꿈은 없었어요. 사람은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못 산다니까. 선생님의 꿈은 서울대를 가는 거였지. 서울대 재학하고 싶었어. 다녀보고 싶었다고.
서울대 하면 뭐야? 온라인 커뮤니티, 스누 라이프. 나 여기 가입해보고 여기 로그인해보고 싶었어. 서울대 생들만 가입할 수 있다는. 관악산에 정기를 받고 싶어. 선생님의 꿈은 그거였는데 어떤 벽에 어떠한 여러 가지 상황들에 의해서 이쪽으로 왔단 말이야. 난 일로 가고 싶었는데 일로 왔다고. 물론 너희들이 제3자가 평가했을 땐 여기가 더 나아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여전히 내 꿈은 여기에요. 선생님은 더 이상 이제 이 꿈을 이뤄볼 수도 없을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자기 꿈을 이룬다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어. 결과가 어찌됐든 예를 들면 이상한가?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치면은 내가 동메달 따러 나간 경기에 금메달 따서 기분 찝찝해. 왜냐면 내가 그 경기에 금메달, 동메달, 금, 은은 다 땄는데 이렇게 하자. 내가 뭐 어떤 뭐 스포츠 대회에서 금메달도 따보고 동메달도 따봤어. 그래서 이번 대회 나가면 적당하게 은메달만 따고 싶어. 근데 또 금메달 나온 거야. 그래서 시무락한 거죠. 이번이 내 마지막 경기인데 은메달까지 따면 금운동 이쁠 텐데 금금동이라서 좀 아쉬운 거지. 결과는 좋긴 하지만 막판에 져줄 걸 막 이러면서 그런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세상 살다 보면은 자 같은 것이 있는 수야. 자 요거는 그냥 외워버립시다. 1, 1, 1, 2, 2, 3. 이 6개의 숫자를 일렬로 나열하면 6팩입니다. 6팩인데 뭐가 문제냐? 똑같은 1이 3개고 똑같은 2가 2개라서 이거 문제가 되는 거야. 예를 들면 1, 3개를 예를 들면 숫자를 나열했는데 이거를 그냥 6팩토리얼로 계산한다라는 건 어떤 의미로 다가오냐면 이 1과 이 1이 자리 바뀌어도 다른 걸로 세는 겁니다. 야, 1끼리 자리 바꿨잖아. 쟤 녹색이고 쟤 흰색이잖아. 근데 만약에 문제가 이걸 일렬로 나열해서 나오는 6자리 정수의 개수,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하면은 앞에가 녹색 1이건 두 번째가 녹색 1이든 11, 22, 13이라고 써 있는 건 똑같잖아. 숫자 크기 자체는 변함이 없다고. 똑같은 숫자를 나타내고 있는 건데 위치가 바뀌었는데 그 바뀐 위치가 내가 그나마 색깔 구별을 해놔서 저거지. 내가 그렇게 썼어요? 요 1, 요 1, 요 1 다 다르게 썼습니까? 뭐 한자가 나오거나 그럽니까? 아니죠. 다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실제로 이 1과 이 1이 이렇게 자리 바뀌는 것이 구별이 안 된다고요. 다 똑같은 거라. 그럼 이렇게 6팩으로 끝낼 게 아니 문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같은 문자가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야 112만 가지고 배열을 해도 똑같아요. 이거 세 개만 가지고 1, 1, 2, 1, 2, 1, 2, 1, 1 요거밖에 없지. 막 누가 혼자 변태같이 1, 1인데 쌤 저는 가운데 얘인 거랑 생각을 잘못했네. 요거랑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응,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나열하는 대상 중에 뭔가 겹치는 문제가 있으면 그때 해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1이 몇 개 겹치죠? 3개. 그러니까 1이 3개 있지? 나누기 3팩. 2는 2개 있죠? 나누기 2팩. 왜 나누는지 묻지 마세요. 경우의 수에서 빼거나 나누기는 중복을 줄이기 위함, 중복 제거입니다. 동일한 상황을 없애기 위해서. 동일한 상황. 한 가지 상황을 가지고 2개, 3개, 4개, 5개로 센 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나누는 겁니다. 빼거나. 특히 나누기는 유독 그래요. 빼기야 뭐 중복된 걸 빼는 게 아닐 수도 있지만 나누기는 중복된 경우를 없애버리려고 나누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 그것 때문에 나온다고 봐야지. 1을 3개를 어떤 식으로 일렬로 깔든 한 가지다 해서 3팩을 나누는 건데 그 정도 이해도를 갖기엔 좀 쉽지가 않고 그 정도 이해도를 가지려면 이 말을 듣고도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문자 개수 몇 개씩 겹쳤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50번 컨티뉴. 하, 어렵다. 자, 8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양 끝에 C와 E가 오도록 이래. 양 끝에 C와 E가 오면 가운데 6개를 쓸 수 있네요. C, E 깔았고 남은 이제 하나, 둘, 여섯, 넷, 다 6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는 게 6팩. 근데 그 와중에 그 와중에 N이 2개 보여. 나누기 2팩. 나머지 문자는 한 개씩이니까 1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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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팩 쓸 필요 없잖아. 이렇게만 하면 돼요. 넘어가죠. 자, 51번. 같은 것이 있는 수냐. 0, 1, 2, 2, 3, 3. 자, 이걸 가지고 만드는 6자리 자연수 개수래. 야, 선생님 6자리인데 맨 앞에 0 못 오잖아요. 그래서 막 들어가는 바보들 있을 거야. 바로 너. 왜 그러고 앉았어? 쉽게 가자. 수학 문제는 머리를 조금만 더 쓰면 손이 좀 덜 고생해. 응? 진짜. 그냥 이거 일렬로 나열해 6팩. 2 2개, 3 2개, 2팩, 2팩. 여기서 숫자로 나올 수 없는 거 빼면 돼. 맨 앞에 0으로 시작하는 건 6자리 아니잖아. 요거 하나 빼주면 돼요. 그러면은 0 깔아다 치고 남은 숫자 5팩 나누기 2팩, 2팩. 자, 수알 못들을 위해서 이야기를 조금 더 친절하게 해주자면 이거는 이제 전체에서 반대 상황을 뺀 여사건 같은 풀이법입니다. 여사건. 0이 앞으로 갈 때를 제외한 거니까. 만약에 0이 앞으로 안 갔다 가면 너희들은 1, 2, 1, 3 또는 2, 3 이 세 가지를 나눠서 접근을 하셔야 간단하고 빠르게 수치들을 식을 만들어서 답을 구하셨을 겁니다. 경우의 수를. 근데 딱 세 개씩을 구해서 더할래, 2개 구해서 뺄래. 어떤 선택지인지는 본인이 생각하세요. 경우의 수 문제가 문제 자체에 적어도 라는 표현이 없더라도 본인이 그거를 이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신다면은 적어도 풀이처럼 풀었을 때 좀 더 간단하겠는 걸 이게 중요한 거야. 이 확률과 통계 단어는 특히 이제 통계 부분 전까지 확률까지는 경우의 수랑 확률, 순열 접과 확률 이 부분은 계산이 간단해. 선생님이 표현하기로 사칙연산으로 다 끝나는 거야.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끝. 뭐 지수함수는 지수 공식, 로그 공식 이런 거 알 필요가 없다고 문제 푸는데 삼각함수 사인 4분의 3파이가 얼마인지 몰라도 된다고. 근데 이런 계산일수록 식이 길어지고 말이 많아지면은 실수가 나와요. 그래 그걸 조심해야 돼. 너무 쉽게 풀리다 보니까 계산 팍팍팍 나가. 막 3팩 하는데 3 쓰고만 있고, 4팩 하는데 16 쓰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조심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두 문제 남았네요. 잔소리 하지 말고 후딱 끝을 낼게요. 5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했을 때 C가 D보다 앞에 오도록. 자, 순서가 정해진 순위래요. 순서가 정해진 순열은 어, 같은 종류의 문자로 본다. 자, 이게 뭔 말이냐면 A, B, C, D인데 C가 D보다 앞에 오도록. 그럼 둘 다 C야 그냥. C가 2개인 거야. 그럼 이걸 일렬로 나열하는 거는 문자 5개인데 C가 2개니까 2팩이죠. 이게 그냥 답이에요. 왜? 왜 저게 답이야? 이 미친 선생아. 그치? B, C, E, A, E, C 이렇게 하자. 분명히 하나는 D인데 내가 그냥 C 두 개로 썼어. 그 나열하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C가 D보다 앞에 오도록이면 C가 어차피 2개니까 두 번째 있는 C를 D로만 바꾸면 돼요. 음. 만약에 얘가 D일 수도 있고 얘도 D일 수도 있으면 말이 달라져. 근데 그게 아니라 C 2개면 뒤에 있는 C에다가 D로 바꿔치기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B, C, E, A로 나올 수 있는 문자열은 뒤에 D 들어가는 거 하나밖에 없다고. 요거 B, C, E, A, C나 요거나 그냥 같은 거라고 결국 뒤에 있는 C를 D로 본다면. 그래서 그냥 C 2개에 있는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는 것과 같다. 순서가 언급된 애들끼리.
예를 들면 61번은 A는 2보다 앞에 오고 B는 D보다 앞에 온대. 그러면 A랑 E는 같은 문자 A, A. B랑 D도 같은 문자 B, B. 그러나 A와 B는 아무 관련이 없어. A가 E랑 순서가 정해져 있지 B나 D랑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A가 B보다 앞에 오거나 뒤에 오거나 그런 말은 없어요. 그래서 순서가 정해진 애들끼리 같은 종류로 문제를 치환해서 푸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넘어가죠. 라스트 문제가 아니라 뒤에 하나 더 있구나. 요거는 그냥 이게 아니라 알려줘야죠. 귀찮아 죽겠네. 정말 최악이네요. 선생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문제가 나왔네요. 몇 칸이? 왜 이래? 꽤 칸이 많네. 꽤나 잘 하죠? 자, 다양한 방법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또 새로운 접근 방법으로 합시다. A, P, B. 자, 정석적인 풀이 방법대로 보여주자면 A에서 P를 거쳐 B로 간 최단 경로에 쓰는데 일단은 A에서 P로 가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고. 오른쪽으로 4번, 위로 2번 가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이러면서 A에서 P로 가 있단 말이야. 자, 이 경로는 내가 이 화살표를 어느 순서로 6번을 누르느냐에 따라 달라져. 예를 들면 이렇게 갔다고 치면은 그 옆, 위 이거야, 그치? 근데 여기서 얘랑 자리 바꾸면은 옆 이거란 말이야. 서로 가는 길이 달라졌죠. 이거를 의미한다고. 그래서 즉 A에서 P까지 가는 경우는 이 6개의 화살표를 일렬로 나열하는 6팩. 근데 똑같은 화살표가 오른쪽 4개, 왼쪽 위로 2개니까 4팩, 2팩 이렇게 나눠주는 겁니다. 자, 똑같은 방식으로 P에서 B도 할 수 있어요. 얘는 화살표 총 4개 쓸 건데 옆에 오른쪽으로 2개, 왼쪽으로 위로 2개 했어요. 이거야. 이거들을 곱하면 답이야. 일단 이게 첫 번째 풀이. 풀이 다 알려줄 거야. 그래서 그래요. 화살표의 개수를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첫 번째 풀이. 이해가 안 가면 돌려봐요. 두 번째 풀이는 뭐냐면 어차피 선택지가 요거냐? 요거냐? 이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길이 단조롭기 때문에. 그랬을 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방법. A에서 P로 가는 동안 6번 움직일 건데 6번 움직일 때 6번 중에 그러니까 이런 거지. 명령어를 입력했다고 해봐. 따 이거냐 이거냐 뭐 이런 식으로 명령어를 입력을 한 거야 지금. 음? 그렇다면 어차피 오른쪽 아니면 위만 고르면 되니까 이 6개의 칸 중에 네가 고르고 싶은 칸이 몇 칸이니 오른쪽으로 가는 걸 골라볼까? 그러면 6개의 칸 중에 4칸만 골라 놓으면 그 4칸은 내가 오른쪽으로 갈 거고 남은 건 위로 가겠다 이런 느낌으로 가면 돼요. 육시사라고 해도 돼. 6번 움직일 때 오른쪽으로 몇 번 갈 거니? 그럼 4번이에요. 6번 중에 4번 골랐습니다. C를 초이스라고 알려줬어요. 원래는 초이스가 아니라고 했죠. 그냥 내가 편의상 그렇게 부른다고. 자, P에서 B로 갈 때는 총 4번 움직일 건데 그 중에 몇 번 오른쪽으로, 그 중에 2번 초이스.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두 번째 풀입니다. 알아두시면 좋아요. 선생님은 아무거나 다 풀 테니까 본인들도 공부를 빡빡하게 하세요. 자, 마지막은 그냥 1111입니다. 요것도 숙지하셔야 돼요. 자, 1111은 A에서 B 방향으로 가려면 어차피 오른쪽 아니면 위로 가야지 왼쪽으로 가거나 아래로 내려가면 말이 안 돼요. 이거는 그쵸? 최단 거리를 움직일 때는 그러면 자기가 가고자 하는 방향까지 오른쪽이랑 왼쪽 출발점이 여기 A였잖아. A. 지금 여기서 출발하고 있는 상태라면 얘가 오른쪽 아니면 왼쪽으로 모든 꼭지점에 1을 다 찍어줘. 1을
왜 여긴 안 찍었냐면 어차피 P를 거쳐갈 거기 때문에 이 지점은 지나가지 않아요. P까지 올라갔으면 여기로 가던가 여기로 가던가니까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저기도 지워야 되네. 여기도 안 지나죠. 이렇게 P보다 위로 올라가 버리면 P한테 갈 일이 없어. 그치? 자, 이 점들에 다 1을 써줬으면은 그 점들이 이렇게 와서 만나는 곳에 2, 2랑 1이 만나면 3, 3이랑 1이 만나면 4, 4랑 1이 만나면 어우 야 미안하다. 편집 안 할 거야. 어우 야 깜짝 놀랐겠다. 미안해. 자 이렇게 2, 3, 4, 5 하나씩 더해주게 되겠고요.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 3, 이렇게 가면 6, 이렇게 가면 10, 이렇게 가면 15 이렇게 올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 중요해. 1111 풀이는 상당히 쉬운데 은근히 못해. 하라 그러면 은근히 못해요. 선생님 이제 남은 문제는 다 1111로 풀 거야. 다른 풀이는 안 보여줄 거야. 다른 풀이가 궁금한 친구는 이걸 풀 줄 아는 상태에서 물어보시면 풀어줄게요. 자, 일단 15까지 왔어요. 15까지 왔으니까 좀 지우고 너무 화면이 지저분하니까 15부터 갈게요. 다시 본인이 15까지 올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자, 여기서 아니, 여기까지 P로 왔고 됐어. 아니야. 이렇게 하자. P에서 B로 가는 건 또 따로 세자. 알았지? 뭔 말이냐면 연계지어서 살려고 그러면 너네 머리 아프니까 A에서 P로 가는 거 일단 15개 됐어. 얘는 셋. 좋았어. 이제는 얘네만 있다고 보는 거야. 요거. 다른 거 다 무시. 요거밖에 없어. 그러면 P에서 오른쪽이나 위쪽 방향으로 꼭지점에다 1, 2를 찍어주는 겁니다. 1, 1, 1, 1. 그 다음에 또 더해서 2, 3, 3, 6. 그래서 P에서 B로는 6가지 경로가 존재합니다. 더할 때 어떻게 더한다? 이쪽 방향으로 오는 숫자들. 이게 1이고, 여기도 1이니까 1, 2를 더해서 2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3인 거야. 아래에서는 1로 올라오는데 왼쪽에서는 2로 오고 있으니까 합쳐서 3이 나오는 거죠. 이런 1111 형태의 풀이는 초등학교 때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못했어요. 그러면 지금도 못하면 너무 좀 허무하잖아? 만약에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부디 제발 아직도 안 본 친구가 있다면 이게 생각보다 문제 풀 때 오케이 좋아. 대표명까지는 잘 따라왔나 보지. 근데 문제 풀 때 잘 안 풀리면은 그냥 강의를 보세요. 수학 경우의 수 단원을 아예 싹 한번 공부하고 얘를 풀어. 그게 차라리 나. 선생님 언제 그렇게 다 해요 그러는데 지금 이거 백날 붙잡아도 거기서 부실하면은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알았지? NPR, NCR 탄탄하게 쓸 줄 알아야 뒤에 부분도 잘하고 4단원까지 막힘없이 달릴 수 있어. 선생님 NCR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어쩌라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잘 마무리하시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합시다. 다음 영상은 다음 주에 또 일주일에 한 편 정도는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볼게요. 바이바이.